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50대 초반의 기러기 아빠입니다. 기러기 생활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어가네요. 아들 자식 조기 교육 못해준 게 한이 되어서 덜컥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횟수가 가면 갈수록 외로움이 견디기 힘듭니다. 특히 그 외로움이 제일 심할 때는 어디 아프기라도 할 때죠. 제가 혼자 지내며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준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내랑 첫째, 둘째 전부 다 미국에 있습니다. 아내의 친척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오랜만에 귀국을 한번 했습니다.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풀고 있는데 그때 자식 교육 어쩌고 하다가 자식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말았네요.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만 잡고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6년째입니다. 그래도 초반 몇 해는 아내가 애들 데리고 귀국을 하기도 했는데 3년 차부터는 비행기 타는 것도 피곤하고 방학 때도 애들이 공부할 게 많다며 한국 땅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지도 꽤 오랜 시점이 된 어느 날입니다. 운 좋게 제가 자가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전세로 돌리고 저도 회사 출퇴근하기 편한 동네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. 대출이자 갚는 것도 빠듯한데 애들 생활비며 학비며 보내기가 너무 힘에 부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은 더 올랐고 덕분에 그녀와도 만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일석삼조였네요. 잘한 결정이었습니다. 아무튼 저는 회사 근처 시장 골목에 있는 원룸촌으로 이사를 가서 혼자 살기를 시작했습니다. 어차피 아내도 귀국을 안 하고 저도 큰 집에 혼자 있으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의 냉기 때문인지 외로움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. 요즘 시국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편했던 점도 있습니다. 회사가 재택근무로 대체되었었거든요. 아침에 화상회의만 대충 참석하고 나면 설렁설렁 일해도 평소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. 그동안 왜 야근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집에서 일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재택근무가 적응이 안 되니 집에서 꼬박 평소 야근하던 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저도 할 일이 더 없으니 전화만 잘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. 그때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하루 3번씩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.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. 혼자 아프면 엄청 서럽거든요. 시장 근처에 있는 원룸촌이었지만 시장하고는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었습니다. 그래도 반찬 같은 거 사러 매주 한 번씩은 들르는데 원룸촌으로 들어서는 골목에 웬 과일 파는 트럭이 있더라고요. 원래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젊은 여자 혼자 과일 트럭을 끌고 다니는 건 좀처럼 본 적이 없어서 괜히 참견하러 가봤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호리호리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웬 젊은 아가씨가 과일을 팔고 있더군요. 눈썹도 짙고 눈매가 부리부리한 게 아주 미인형 얼굴이었습니다. 용모도 출중한 아가씨가 올라타 있으니 하얀색 용달차가 멋들어진 외제차 부럽지 않게 보이더라고요. 보통 과일 트럭이라고 하면 반복기 틀어놓고 대충 누가 과일 보러 접근할 때까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제가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걸 눈치챈 그녀가 과일이 뭐뭐 있는지 보이도록 정리하는 척하는 게 아주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트럭까지 다다르니 그녀가 예쁜 미소로 밝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복숭아가 아주 좋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를 까주는데 오랜만에 예쁜 여자가 까주는 과일을 먹으니 한여름인데도 봄이 온 것 같더군요. 아가씨가 아주 싹싹하고 예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. 보통 나이차 나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법도 한데 예쁘면 과일 몇 개만 팔아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. 재택근무와 기러기 생활로 말하는 방법도 까먹을까 싶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이 아가씨랑 농담 좀 하다가 과일 몇 개 사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아무것도 안 사고 있으면 너무 속보이는 건가 싶어서 복숭아 몇 개를 샀습니다. 그녀는 자두도 맛있는데 자두도 몇 개 사가라고 아내분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말하면서 제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. 바로 기러기 아빠라는 걸 밝혔더니 아가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. 사과할 것까진 없다고 저도 대충 넘기고 아가씨 혼자 과일 장사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녀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아저씨도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나요? 하고 물어보더군요. 그녀는 수완도 좋았지만 저 같은 아저씨랑도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.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서글서글한 게 조금만 더 하면 동네 아저씨들 매일마다 과일 싸러 나가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그 가늘은 팔뚝으로 과일 쌍자며 수박이며 어떻게 실었는지 궁금해서 아가씨한테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서 이러냐고 물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기를 아줌마로 만드냐며 호호 웃으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는데 나이 먹은 아저씨가 주책인가 젊은 아가씨 손길에 괜히 마음이 다 설레더라고요. 요 앞에가 바로 시장인데
과일 장사를 여기서 하면 장사가 되겠냐고,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를 보면서 아저씨도 시장 안 가고 여기로 오셨지 않느냐고 되받아치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자면 하루 종일도 나눌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아가씨였습니다.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1, 2년 정도 더 고생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자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과일 트럭으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가려면 돈 꽤나 들 텐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아가씨 꿈도 짓밟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 열심히 해야겠네 하고 말았습니다. 벌써 과일 장사를 한 지 4년째인데 내년이면 자기 가게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 말에 과일 장사가 저보다 더 잘 버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덕분에 반찬 사러 나왔다가 과일만 양손 가득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냉장고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과일로 꽉 차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아가씨가 예뻤던 걸 떠나서 또 오랜만에 그렇게 길게 대화 나눠본 적이 언제냐 싶어서 그런가? 자려고 누우니 그 아가씨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 뒤에는 일이 끝나고 그녀의 트럭에 찾아가 하루 쌓인 걸 풀고 오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매일 보는 데다가 과일 몇 개 사가지 않아도 그녀는 짜증 한번 부리지 않고 지루한 저의 말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.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덜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티셔츠 목 부분하고는 조금 땀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하도 안쓰러운 마음에 젊은 친구가 한창 때일 텐데 연애는 안 하고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고 물었죠. 가끔씩은 쉬엄쉬엄 해야지 몸이 버티겠냐고 물었는데 그녀가 제게 말하길 저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집에 동생 2명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고. 이제 둘 다 대학에 들어갈 텐데 부모님도 힘드시니 자기가 잘 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군요. 얼굴도 예쁜데 참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라 감명 깊으면서도 그래도 앞만 젊어도 그렇지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쓰냐고 말했더니 절 보고 씩 웃고 말더군요. 그 웃음은 저도 정말이지 공감이 갔습니다. 그녀가 말한 대로 그녀와 저는 똑같은 처지였으니 말이죠. 몇 배나 더 차이가 나는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까지 버는 게 힘든데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대고 있던 제 모습이 그녀에게 겹쳐 보였습니다.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를 보러 밖으로 나갔는데 항상 있던 자리, 항상 같은 시간인데도 그녀의 트럭이 없더라고요. 오늘은 딴 데 가 있나 싶어서 집 근처 한 바퀴를 평소보다 더 넓게 돌았는데도 보이지가 않더군요. 바로 얼마 전에 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또 막상 매일같이 보다가 하루 안 보이니 아쉽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밖에 나온 김에 아침에 냉장고가 텅 비어있던 게 기억이 나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나 몇 개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일렬로 쭉 늘어선 시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들로 골라 담고 있었는데 시장 건너편 청검을 파는 쪽에 낯익은 트럭이 하나 보이더군요. 그 옆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도 같이 보였고요. 시장에도 젊은 손님들도 있고 시장에서 가족을 도와준다고 나온 젊은 여자들도 꽤 많은 편인데도 그녀는 단연 그 중에서도 제일 빛나더라고요. 멀리서도 딱 알아봐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뛰듯이 걸어갔습니다. 그날 장사할 과일을 구매했는지 청거물 쪽 일하는 젊은 친구랑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웃고 떠들면서 트럭에 과일을 싣고 있더군요.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조금 질투가 나서 그런가 제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멀리서부터 오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 젊은 놈이 제 쪽을 한번 흘끗 쳐다보는데 괜히 의기양양해지더군요. 아직도 차에 실을 과일 상자가 꽤 많이 나와 있길래 팔을 걷어붙이고 저도 도와준다고 하며 손을 꺼들었습니다. 팔꿈치 쪽에서 뚜둑 소리가 났는데 영 안 좋게 느껴졌어요. 무거운 걸 들다가 아픈 걸 티내기엔 조금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트럭에 실어주고 있는데 통증이 심해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체한 것처럼 눈앞에 시야가 어두워지더라고요. 급성으로 팔꿈치 쪽 인대가 늘어났답니다. 시야가 어두워질 때 잠깐 실신을 한 것 같은데 아가씨가 저를 따라서 병원까지 같이 왔더라고요. 제가 정신을 차리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. 제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한 건데도 말이죠. 정말 나쁘끄러워서 그녀를 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. 팔에 대충 깁스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가 말상대 좀 해줬다고 애인이라도 된 것 마냥 힘자랑하다가 부상까지 당해버렸으니 이제 그녀를 보러 가는 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잘 해주기는 했지만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아가씨를 주책맞게도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사흘날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용달차 지나가는 소리와 확성기로 아저씨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. 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며칠 씻지도 않아 꼬질꼬질했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죠. 염치가 없어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팔이 많이 아프시냐고
요 근래 못 봐서 걱정이 돼서 찾으러 다녀보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거죠. 맘씨도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. 수박이 참 좋다고 아저씨도 꼭 맛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. 천막을 대충 닫아놓고 수박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녀가 앞장서라는 듯한 표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 그녀는 제가 혼자 사는 집 안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. 집에 누가 찾아온 것도 오랜만인데 그 상대가 젊은 아가씨라는 게 어색해서 어디 앉아있지도 못하고 가만 서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수박을 반으로 쪼갰는데 과즙이 넘칠 정도로 흐르고 새빨간 게 그녀 말대로 정말 잘 익은 꿀수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먹기 편하게 네모지게 썰어서 그릇에 담아왔는데 저는 그때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평소 쓰지도 않는 왼손으로 어설프게 포크질을 하며 수박을 먹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아가씨한테 줄 만한 것도 없고 냉수밖에 없는데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겠냐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그녀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. 그러고선 하는 말이 가끔 이렇게 우리 집에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.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힘내보자고요. 그 뒤로 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그녀는 장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하루를 보내고 가곤 했습니다. 그녀가 원하던 좋은 동네 아파트의 상가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 과일 가게를 갖게 되었다고 저에게 꼭 놀러오라고 하고 그녀의 트럭은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.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. 요즘도 동네를 산책하다가 과일 트럭만 보이면 그쪽을 한 번씩 쳐다보고는 합니다. 그녀도 그녀의 인생이 있을 테니 저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